좀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봅시다. 시작은 항상 똑같이 해보자. 자, 여기서부터 여기 문법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볼 건데요. 수연, 문법이 뭐다? 그렇죠. 문법이라는 게 결국에는 문장을 만들어내는 방법. 이걸 문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문장이라는 건 뭐야, 수연? 문장이란? 그렇죠. 문장이라는 게 결국에 동사의 의미를 완성하는 것. 그것을 이제 문장이다라고 부르고요. 동사 왼쪽에 누가 나온다? 주어. 동사 왼쪽에는 이렇게 주어가 나오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구조다라는 이야기를 맨날 했었죠. 근데 수연아 잠깐만. 주어랑 동사 있을 때 몇 번 써야 된다? 한 번만 써야 된다. 그리고 사실 여기서 이제 쭉쭉쭉 확장해 갔던 거죠. 조금만 더 나가 볼게요. 동사라는 것이 있는데 동사가 담당하는 문법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지. 어떻게 세 가지? 수와 시제 그리고 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누가 제일 중요하다? 시제가 제일 중요하다. 시제가 있으면 진짜, 시제가 없으면 가짜 동사. 그래서 시제가 없으면 이렇게 가짜 동사. 그래서 준동사가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던 거죠. 그죠? 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오늘은 지금 어떤 얘기를 좀 해볼 거냐면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준동사 쪽으로 막 퍼져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주어 동사를 한 번 써야 되니까 연결어를 어떤 걸 써야 될지 쭉 나가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야 동사에 대한 이야기만 너무 많이 했으니까 주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명사, 관사, 대명사 이런 쭈루룩 이야기를 했던 거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정유 동사라는 것이 있잖아. 동사라는 것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지. 어떻게 두 가지? 여기 지난 시간에 나왔던 이야기죠.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동사의 종류가 조동사가 있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죠, 맞아요. 동사의 종류라는 것이 비동사 그리고 일반 동사 이렇게 있더라. 비동사랑 일반 동사 이렇게 있는 건데 차이를 보니까 비동사는 혼자서도 잘한다. 일반 동사 혼자서 못한다. 혼자서 못하니까 누가 필요하다? 조동사. 라는 애가 필요하다. 이렇게 했었고요. 정유, 조동사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잖아. 어떻게 두 가지야? 우리에게는 복습이라는 게 있단다. 복습을 해야지. 다시 봐야지 기억나죠. 조동사라는 것은 종류가 첫 번째는 의미가 있는 조동사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의미가 없는 조동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의미가 있냐 없냐 이렇게 나눴었던 거죠. 됐습니까? 오늘 우리가 할 것은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건 어떤 거냐면 바로 여기에 의미가 있는 조동사, 의미가 있는 조동사와 여기에 시제 이 두 가지를 합쳐놓은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오늘 배울 건 사실은 이제 두 가지의 개념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시제와 의미가 있는 조동사 이 두 가지를 합친 것 그것이 바로 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됐죠? 근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꼭 하나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이냐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흐름 속에서 나오냐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조동사와 시제가 합쳐진 거다. 이 개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잠시 후에 이게 또 나올 거거든요. 이렇게 흐름을 잡아주시고 오늘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법이라는 거죠. 근데 영어에서의 법 있잖아.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부르냐면 영어에서 법은 mood라고 불러줘요. 원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law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는 뭐 지키면 안 지키면 벌 받는 그런 게 이제 law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법을 mood라고 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아니 그 mood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분위기라는 뜻이잖아. 분위기, 그죠? mood가 분위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왜 법이 mood입니까? 왜 분위기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법이라는 것은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세 가지냐면 첫 번째 직설법이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정법이라는 것이 있고 세 번째로는 명령법.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직설법과 가정법과 명령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직설법이라는 것이 뭡니까? 라고 하면 직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에 대한 전달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어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직설법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그냥 팩트에 대한 전달이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팩트라고 하는 것은 긍정이건 부정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사실이기만 하면 돼요.
사실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이게 긍정문, 다시 직설법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승우야, 이런 게 있잖아. 예를 들어서 나는 사람이야. 어때요? 그죠? 승우의 표정 그대로죠. 어쩌라고 이런 표정이죠. 그죠? 근데 내가 사람이야. 맞아요. 나는 남자야. 그렇잖아요. 그죠? 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론을 달지 않잖아요. 그냥 사실에 대한 전달을 한 거라고요. 오케이? 이게 직설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직설법을 이야기했을 때 그냥 그래 라는 거죠. 근데 가정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정법은 이 사실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가정법인 거예요. 이게 가정법이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상태, 이 모습 그대로, 이 외모 그대로 여자라면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오케이? 너무 당황스러워하는 거 아니지? 아무튼 이 모습 그대로 여자라면 이거죠. 어때요? 그건 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안타깝죠? 아무튼 근데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이 말은 되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봐. 내가 만약 남자라면,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왜냐하면 네가 남자인데 왜 남자라면이야? 이거잖아. 이해돼요? 어떤 말인지?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가정법이라고 하는 걸 하겠다라는 것은 그에 반대되는 진실이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게 가정법이에요. 됐죠? 오케이? 마지막으로 명령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명령법이 뭐냐면 이 명령법 자체가 명령문이죠. 명령문이라고 하는 거죠. 명령법이 명령문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명령문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뭐였죠? 명령문? 맞아요. 주어가 없고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하는 거죠. 두 개 합치면 되는 거죠. 오케이? 둘의 의견을 합쳐서 주어가 없는 상태에서 동사의 원형으로 문장을 시작하는 거죠. 그럼 잠깐만, 주어는 왜 없죠? 왜 생략했지? 너무 뻔하니까. 이 앞에는 무조건 누가 있는 거다? 이 앞에는 무조건 you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생략한 거다라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you가 없는 상태에서 동사의 원형만 튀어나오는 것을 명령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됐습니까? 그럼 우리 오늘은 이 세 가지, 직설법, 가정법, 명령법 이 세 가지를 배울 건데 간단한 걸 먼저 끝냅시다. 간단한 거. 제일 간단한 거 누구? 바로 명령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거 보면 되는 거죠. 뭐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한다. 그런데 한 가지, 명령문에서 단 한 가지 추가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었냐면 우리가 이미 배웠던 건데 이런 거 있었죠. 명령문이라는 것이 있잖아. 명령문이라는 것이 있고 그 뒤에다가 and라고 쓰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명령문을 쓴 다음에 명령문 뒤에다가 or 이라는 형태를 쓰는 경우가 있었죠. 기현아, 명령문 다음에 and를 쓰면 무슨 뜻이야? 어머나, 우리 이거 했었는데 등 위 접속사를 배울 때 썼죠. and나 or이나 but을 배울 때 썼던 거잖아. 명령문 다음에 and를 쓰면 기현 무슨 뜻이야? 야, 보통 했으면 답을 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뭘 써야 돼? 이 사람. 승윤아, 이거 명령문 다음에 and 썼어. 무슨 뜻이야? 어머나, 이거 알아야 돼요. 얘들아, 이거 나와요. 뭐뭐 해라. 그러면 이거 있었죠. 됐어요? 그렇죠. 5월을 쓰면 뭐뭐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런 뜻이었었죠. 기억나세요? 뭐뭐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 예문 기억나세요? 내가 어떤 예문 들어줬었냐면 이런 예문 들었었거든요. 서둘러, hurry up, and 그러면 you will, 그렇죠, catch the bus. 서둘러, 그러면 너 버스를 잡을 수 있어. 이렇게 문장을 썼었죠. 혹시 두 번째 문장 기억나세요? 어떤 거 썼었냐면 야, 서둘러, 네가 서둘러야 돼. hurry up. 그렇지 않으면 or, hurry up, or 그렇지 않으면 you will, 그렇죠, 맞아요. you will miss the bus. 너 버스를 놓치게 될 거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기억나십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했었죠. 어떤 이야기 한 가지를 더 했었냐면 여기서 hurry up, 서둘러 그러면 이 부분을 살짝 바꿨었죠. 어떻게 바꿨었냐면 만약에 당신이 서두른다면 이렇게 바꿨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if you 이렇게 썼죠. if you hurry up 이렇게 했었죠. 근데 이 뒤에다가 and를 쓴다 만다? 안 쓴다. 왜냐하면 여기에 동사가 두 개라서 접속사가 하나 쓰인 거잖아.
여기도 접속사를 이미 한번 썼잖아. if라고. 그럼 접속사가 또 나올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you will catch the bus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밑에 건 어떻게 쓴다 그랬어요? 밑에 건 마찬가지로 서둘러 그렇지 않으면 이란 의미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당신이 서두르지 않으면 이렇게 문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써야 돼. If you 만약에 당신이 말이야 don't hurry up. 만약에 당신이 서두르지 않으면 이렇게 말했었고요. 뒤에는 어떻게 돼? 어떻게? 5월이란 접속사를 쓴다 만다? 쓰지 않는다. 안 써도 된다. 이렇게 말했잖아.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된다? 그냥 you will miss the bus 이렇게 그냥 써주면 되더라. 됐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꼭 이야기했었던 것이 어떤 것이냐면 여기서는 you will catch라는 형태를 썼는 여기 다시 할게요. 여기 will catch라는 형태를 썼는데 뭘 썼다? 여기는 hurry라고 하는 현재형 동사를 썼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will miss라고 하는 미래를 썼죠. 여기도 will miss라는 형태를 썼는데 여기는 don't hurry라는 현재 시제를 썼다. 그죠? 또 한 가지 이런 것도 있었죠. 여기서의 if랑 여기서의 not이랑 합쳤죠. if랑 not이랑 합치면 뭐가 돼요? 승우, if랑 not이랑 합쳤어. 뭐가 돼? 어떤 학생들은 그렇게 대답하죠. if랑 not이랑 합쳤네. ifn't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아니고요. 자, if랑 not이랑 합치면 뭐가 돼? 이거 알아야 돼. unless가 되죠. unless라는 단어가 if, not의 의미가 되는 거죠. unless you hurry up. unless you hurry up 한 다음에 뒤에는 이 unless라는 단어가 접속사인 거잖아. 이 자체가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그냥 you will 이라는 형태를 그냥 써주시면 된다는 거죠. You will miss the bus 이런 식으로요. 됐죠? 이게 명령문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됐죠? 요거는 이제 명령문 부분에서도 나오고요. 등기접속사랑도 관련되는 이야기니까 요거는 두 파트의 연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요 정도는 꼭 기억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명령법인 거예요. 됐죠? 오케이. 그럼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뭐다? 직설법과 가정법인데 사실은 어떤 걸 더 많이 이야기할 거야? 가정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해보려고 하는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여기로 와서 실제로 이제 가정법. 이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가정법이라는 거요. 자, 봅시다. 근데 가정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가정법은 말 그대로 가정해 주는 거잖아. 그래서 가정법은요. 잠깐만. 미리 이거부터 얘기할게요. 가정법은 너희가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가정법은 딱 이렇게만 해결합시다. 첫 번째, 반드시 공식을 외우세요. 수학처럼 반드시 공식을 외우셔야 돼요. 공식을 알고 있지 못하면 가정법은 풀 수 없어요. 가정법 해결이 안 돼. 오케이? 그러니까 무조건 공식을 외우셔야 되고, 무조건 공식 외우시고. 두 번째로는 이게 사건의 시점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건의 시점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언제적 사건이냐. 이게 언제 발생한 사건이야? 라고 하는 거죠. 여기 딱 두 가지만 하면 돼요. 가정법은 공식을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 이게 언제적 사건인데 요것만 아시면 돼요. 이 딱 두 가지만으로 다 해결돼요. 어렵지 않아요. 가정법은. 알겠죠? 일단 공식을 외우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공식만 외우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가봅시다.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원래는 네 가지가 있어요. 가정법 종류는 원래 네 가지라고 해요. 보통은 네 가지라고 하는데 이 네 가지가 어떤 것이냐면 가정법 첫 번째 가정법 과거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것이 있고 가정법 미래가 있고 가정법 현재가 이렇게 있어요. 네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정법 현재는 쓰지 않아요. 얘는 없다고 하세요. 그냥 현재 영문법에서 그냥 없다고 쳐도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없다고 치시고 가정법 미래도 거의 쓰지 않아요. 가정법 미래는 쓰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얘도 그렇게 관심 갖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오케이? 오늘 우리는 딱 두 가지만 배울 거예요. 딱 두 가지. 이 가정법 미래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나중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나오면 그때 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실제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다?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이 두 가지. 대단히 중요해요. 공식을 외우셔야 돼요. 공식을. 오케이? 가정법은 만약에 이런 거잖아. 잠깐만. 우리 이렇게 봅시다. 소나, 그 가정법은 만약에 이런 뜻이잖아. 그럼 제일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뭐야? 맞아. 그럼 제일 먼저 어떤 단어? if라는 단어가 생각나야겠죠. 근데 if는 품사가 뭐야?
if란 단어의 품사? 접속사지. 주어가 나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접속사니까 이 뒤에다가 주어를 쓴 거야. 주어. 그 다음에 뭘 써야 돼요? 동사를 써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쓰고 싶은 건 뭐야? 가정법. 과거를 쓰고 싶은 거잖아. 과거라는 것은 시제죠. 시제는 누가 표현해? 동사가 표현하잖아. 그래서 여기다 뭘 쓰는 거야? if 주어 여기다가 과거형 동사를 쓰는 거죠. 과거 동사를 쓰시면 돼요. if 주어 과거 동사요. 왜냐면 가정법 과거니까. 됐죠? 그러면 접속사 주어 동사라고 하는 종속절이 끝났죠. 종속절이 끝났으니까 이제 끝. 자, 다음 이야기. 종속절이 끝났으니까 뭐가 시작돼야 돼? 주절이 시작돼야 되죠. 주절, 주인절이니까 또 뭐부터 나와야 돼? 무조건 앞에? 주어부터 나와야 돼. 그래서 주어를 쓰시는 거죠. 이따가. 이렇게요. 근데 아까 내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제와 의미가 있는 조동사가 합쳐지는 거죠. 의미가 있는 조동사. 그래서 여기다가 주어를 쓰고 나서 그 뒤에다 뭘 써야 돼? 조동사 would, should, could, might 라는 형태를 써주시면 되죠. would, should, could, might. 됐죠? 조동사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동사가 나와야 되잖아. 그런데 여기다가 과거 동사를 썼잖아. 과거형 동사를 썼으니까 원래는 여기다가도 뭘 쓰고 싶었어? 과거형 동사를 쓰고 싶었죠. 근데 과거형 동사를 쓰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요? 조동사가 시제를 뺏어갔으니까. 그럼 그 뒤에 뭘 써야 돼? 그냥 동사의 원형을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냥 이게 공식의 끝이에요. 생각보다 공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못 외울 정도가 아니라고요.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라는 이름으로 기억하시면 된다. 알겠죠? 근데 공식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가정법 과거의 공식을 만들었으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의 공식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공식이 어떻게 돼? 기본적으로 if 쓰고 나서 마찬가지로 if도 접속사니까 뒤에 뭘 써야 돼? 당연히 주어부터 이렇게 나와야겠죠. if 주어. 그런 다음에 뭘 써야 돼? if 주어 쓴 다음에 과거 완료를 써야지. 과거 완료. 과거 완료라는 게 뭐였냐면 봐봐. 우리가 완료 시제라는 걸 배웠거든요. 완료 시제의 공식이 뭐였냐면 have 플러스 pp. have 플러스 pp가 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의 공식이었죠. 실제로 완료의 의미는 어디 있다? 완료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여기 pp에 있다라고 했었고요. have는 왜 쓴다? 이 have란 단어를 쓰는 이유가 시제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했었죠. 그럼 과거 완료는 어떻게 하면 돼? 저 have의 과거형을 쓰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과거 완료의 생김새가 바로 had pp라고 하는 것이 과거 완료의 생김새죠. 됐어요? 이렇게 쓰고 나서 다시 주어가 주절이니까 다시 한번 주어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주어를 이렇게 쓰시고요. 주어 쓰시고. 그럼 다시 한번 조동사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거 어떻게 써야 돼? would, should, could, might. would, should, could, might.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had pp를 썼잖아. 그럼 여기다가도 뭘 쓰고 싶었어? 여기다가도 had pp를 쓰고 싶었죠. 근데 쓰면 돼, 안 돼? 안 돼. 조동사 뒤니까. 그럼 뭘 써야 돼? had가 가지고 있는 시제를 뺏어간 거죠. had의 시제만. 그럼 뭘 써야 돼? 여기다가 have pp라는 형태를 써주시면 되더라. 됐죠? 조동사 have pp라는 형태가 되는 거라고요. 됐죠? 오케이? 이 공식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 공식을 알아야 그 다음 문제를 풀어요. 됐죠? 여기 공식 기억하시고. 근데 잘 봐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공식을 알아야 된다 그랬고 내가 사건의 시점을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 사건의 시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다.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것은 얘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현재 사실. 현재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가정법 과거는. 그리고 현재 사실과 괄호 치시고 동일 시점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현재 사실과 동일 시점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하는 것은 과거 사실, 과거의 사실과 이전 시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현재 사실, 동일 시점, 과거 사실, 이전 시점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이게 가정법이에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요. 딱 요거. 여기 나와 있는 이것만으로 전부 다 해결을 해볼 거예요. 이것만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됐죠? 이야기가 되게 복잡해 보이겠지만 아니요. 딱 요거면 돼요. 됐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영작을 하나만 해볼까요? 문장을 하나만 만들어 보면 이런 거죠. 내가 만약 새라면 나는
날아갈 수 있을 텐데. 라는 문장이 하나 있고요. 이런 문장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또 하나의 문장은 내가 만약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다면, money를이라고 해야겠죠.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다면, okay? enough money를 가지고 있다면 나는 그 책을 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썼어요. 이 두 가지의 문장을 만들어 보자고요. 만약 내가 새라면 그녀에게 날아갈 수 있을 텐데. 만약 내가 enough money를 가지고 있다면 그 책을 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보자고요. 제일 먼저 써보니까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은는 이가 얘가 주어가 되는 거잖아. 내가 만약 새라면 나는 새다. 어떻게 써야 돼? I am a bird 이렇게 써야겠죠. 오케이? 근데 이걸 공식에 맞춰 쓰는 거죠. 공식. 근데 잘 봐봐. 지금 이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영작을 하거나 문장을 쓸 때에 너희가 가정법에서 반드시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새라면 살 수 있을 텐데 이렇게요. 예전에 새였다면 날아갈 수 있었을 텐데가 아니라 지금 새라면 지금 할 수 있을 텐데라고 말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즉 다시 말해서 이 둘 다 현재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얘는요. 돈을 가지고 잘못 썼네요. 있었다면이죠. 미안. 가지고 있었다면 이렇게 써야겠는데. 쏘리 미안해요. 돈을 가지고 있었다면 살 수 아이 바보. 미안해. 살 수 있었을 텐데. 오늘 상태가 안 좋네요. 자,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거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얘가 결국에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에 맞춰서 공식을 선택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현재 사실에 대한 거냐, 과거 사실에 대한 거냐. 이것에 맞춰서 공식을 선택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공식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써야 돼? 만약에 내가 새라면 어떻게 써야 돼? if 만약에 말이야 내가 I 어떤 was 그죠? 그래서 if I were a bird. 어잉? 이상하지 않아요? 원래 I라면 was를 써야 되는 거잖아. 근데 were를 썼죠. 그래서 요 필기를 해놓으셔야 돼요. 가정법 과거에서 비동사는 무조건 뭐만 써야 돼요? 가정법 과거에서는 were를 써야 돼요. 인칭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무조건 그냥 were를 쓰시면 돼요. 오케이? 가정법에서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됐죠? 오케이? 근데 사실 이런 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 조동사 배웠잖아. 지난 시간에 조동사를 배우면서 어떤 얘기 했었냐면 생각해보면 잠깐만 우리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will이라는 것도 있고 shall이라는 것도 있는데 원래는 서로 나눠져 있었는데 지금 뭐만 쓴다? 지금은 will만 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will을 쓰다 보니까 그냥 will이라는 형태를 많이 써주게 되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이 가정법에 대한 부분도요. 지금 바뀌고 있어요. 굉장히 바뀌고 있고 예전에는 철저하게 were이라는 형태를 맞춰서 썼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뭐 뉴스에서도 심지어는 뭐 신문지상 잡지에서도 were보다는 was를 많이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꼭 were를 쓰는 게 아니라고요. 오케이? 하지만 아직은 문법이 바뀐 건 아니에요. 아직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쓰는 말들은 많이 바뀌고 있는데 아직 문법 체계는 바뀌지 않았어요. 사실 이런 거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 국민이 짜장면이라고 하는데 뉴스에서만 짜장면이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짜장면은 틀리고 짜장면만 맞다고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 전 국민이 다 짜장면이라고 외치다 보니까 지금은 바꿨죠, 아예 바꿔서 짜장면도 맞고 자장면도 맞는 형태로 바꿨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직 바뀌진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아직 바뀌진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험 문제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에서는 비동사를 was 쓴다. 이렇게는 기억을 따로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if I were a bird 쓴 거죠. 오케이? 내가 그녀에게 날아갈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써야 돼? 내가 뭐뭐 할 수 있을 텐데 조동사가 would, should, could, might가 있는데 이 넷 중에 하나를 골라 잡아야 되는 거죠. 어떤 게 제일 잘 어울려요? 할 수 있을 텐데니까 could라는 형태가 잘 어울리죠. 그리고 fly 그녀에게 to her 이렇게 써주시면 되더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밑에 거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만약에 내가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오케이. if 만약에
한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다. have를 써야 되잖아. 근데 have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바꿔줘야 돼? had pp라는 형태로 바꿔야 되는 거잖아. 어떻게 써야 돼? if I 여기다가 had라는 형태를 써야겠죠.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앞에 있는 had는 완료 시제를 만들어주는 head가 되는 것이고요. 뒤에 나오는 head는 have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 head가 되는 거죠. 전혀 이상한 거 아닙니다. 오케이? had, enough money 이렇게 써주시고 나는 그 책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써야 돼? I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동사 뭘 쓸까요? 조동사는 could가 잘 어울리겠죠.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썼기 때문에 could 한 다음에 여기부터 중요한데 could have bought the book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거죠. 됐어요? 가정법은요 이렇게 문장을 몇 번 써보셔야 돼요. 연습을 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잘 만들었는데요.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아까 내가 어떤 얘기 했었냐면 가정법을 쓰겠다. 가정법을 쓰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야? 어떤 사실과 반대되는 거죠. 어떤 사실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정법이 되는 거잖아.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내가 만약 쟤라면 이라는 말은 그에 대한 진실이 존재하겠죠. 그에 대한 진실은 뭐예요? 직설법인 거죠. 그럼 얘에 대해서 뭘 써볼 수 있다? 이 가정법 문장에 대해서 직설법 문장을 써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직설법 문장 어떻게 쓰냐면 잘 봐봐. 이 얘기 잘 들어보세요. 가정법 과거는 현재의 사실이잖아. 사실이 뭐야? 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팩트죠. 이 팩트가 뭐야? 직설법이죠. 그럼 무슨 뜻이야? 가정법 과거라는 것은 가정법 과거는 직설법으로 바꿨을 때 현재 시제다 이 뜻이야. 현재 시제로 나와야 된다고요. 오케이? 가정법 과거 완료는 직설법으로 바꿨을 때 과거 시제다 이 뜻이라고요. 문장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봐봐. 나는 새가 아니야. 난 새가 아니죠. 어떻게 써야 돼? as. 근데 시제를 잘 보세요. as I am not a bird. 이렇게 써야 된다고요. as I am not a bird. 난 새가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여기서 현재 시제를 써줘야 된다고요. 내가 날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날아갈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써야 돼? I can't fly to her. 이렇게요. 됐죠? 이렇게. 그럼 얘도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얘를 바꿔보니까 얘는 좀 어려워요. 잘 보세요. 나는 충분한 돈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언제? 언제 없었어? 과거에 없었어. 그럼 어떻게 써야 돼? I didn't have didn't입니다. didn't 과거 시제로 써야 돼. I didn't have enough money. 이렇게 한 다음에 I didn't have money 한 다음에 여기는 접속사를 쓰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뭘 쓸 수 있어? 이렇게 so 그래서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니까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여기서처럼 if라는 형태를 어떻게 미안해요. if라는 형태를 여기 as로 바꿨던 것처럼 여기서 if라는 형태를 이렇게 so라는 형태로 바꿔도 괜찮은 거예요. 둘 다 상관없습니다. 앞에다가 as를 쓰든지 아니면 뒤에다가 so를 쓰든지 괜찮습니다. so 그래서 난 충분한 돈이 없었어. 가지고 있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그 책을 살 수 있었어, 없었어? 살 수 없었어. 언제? 과거에. 이게 중요하죠. 과거에 살 수 없었어. 어떻게 써야 돼? I couldn't 뒤에 뭘 써야 돼요? 그냥 couldn't buy예요. couldn't buy the book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중학교 때까지는 중등부 과정까지는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오냐면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바꿔봐. 직설법을 가정법으로 바꿔봐. 이렇게 왔다 갔다 문장을 바꾸는 게 나온다고요. 시험에. 알겠죠? 고등부 올라가면 이렇게 안 나오는데 중등부까지는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돼요. 문장을 왔다 갔다 바꾸는 것에 대해서. 됐죠? 그러니까 요거 정도를 바꿀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이야기인 거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공식. 오케이? 공식을 외우셔야 된다. 알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시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좀 더 이어서 가도록 하죠. 자, 방금 전에 했던 이야기 가정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가정법은 결국에 두 가지다. 어떻게 두 가지냐면 첫 번째 공식을 외우셔라. 두 번째 이게 언제적 일이냐. 딱 두 가지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두 가지만 이야기하면 되는 건데 자, 이런 이야기를 하나만 해볼게요. 어떤 이야기를 해볼 거냐면
좀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온다는 겁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법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 출제가 돼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if 한 다음에 주어 쓴 다음에 여기다가 과거 동사를 썼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시험 문제는 뒤에다가 주어 쓰고 나서 야, 너 여기다가 조동사 뒤에다가 동사의 원형을 쓸 거니? 아니면 조동사 뒤에다가 have pp를 쓸 거니? 이게 시험 문제예요.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정답은 뭐가 돼야 돼요? 당연히 여기서 과거형 동사를 썼으니까 정답은 이렇게 조동사 다음에 동사의 원형, 즉 다시 말해서 현더가 가정법 과거의 공식을 맞춰 써주는 거다 인 거죠. 됐어요? 이렇게 이 공식에 맞춰서 바로 옆에 있잖아. 이 공식에 맞춰서 문제를 풀면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 문제를 약간 변형하면 이렇게도 낼 수 있겠죠. 어떻게 낼 수 있냐면 if 주어 쓴 다음에 너 여기다가 과거형 동사를 쓸 거니 아니면 had pp를 쓸 거니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뒤쪽에는 뭐가 나오겠어? 뒤쪽에는 주어 쓰고 나서 조동사 have pp 이렇게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정답은 뭐가 돼요? 이렇게 나오면 정답이 이렇게 had pp라는 형태가 정답이 되겠죠. 즉 다시 말해서 이게 대표적인 문제 예시인데 결국은 뭐라는 거야? 당신이 공식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외우고 있냐? 너 공식 다 외웠어? 이거 물어보는 거라고요. 다른 질문이 아니라. 됐어요? 이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런 패턴을. 그럼 또 한 가지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지금 이 예문을 잘 들어보세요. 이 예문을 보니까 if I had enough money 이렇게 썼어요. If I had enough money 이런 문장이 있고요. 그럼 다음에 얘를 좀 이제 뒤에 어떻게 쓸 거냐면 I could buy a car 이렇게 문장을 썼고요. 오케이? 이렇게 문장을 썼고요. 또 한 가지 If I had studied harder than okay? I could solve the problem. Now. 이렇게 문장이 있다고요?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됐죠? 현덕. 위의 문장 맞는 문장이야, 틀린 문장이야? 틀려요? 틀린 이유가 뭐죠? 틀린 이유는 왜 틀려요? 공식이 안 맞죠? 이 자체 공식에 맞지 않죠? 맞습니까? 이 앞쪽에는 had 라는 형태를 썼는데 이 뒤에는 뭘 썼어? could buy 라는 형태를 썼잖아. 공식이 안 맞는다. 앞쪽엔 즉 다시 말해서 앞쪽은 가정법 과거 완료의 공식을 썼는데 뒤쪽에서는 가정법 과거의 공식을 썼잖아. 이 공식이 안 맞잖아 지금. 맞아요? 그래서 얘는 틀린 문장이에요. 틀린 문장. 됐죠? 정효. 그러면 아래 거는 맞는 문장, 틀린 문장. 아래 게 맞는 문장이요? 봐봐. 여기서 헤드를 썼잖아. 가정법 과거 완료 썼잖아. 여기는 가정법 과거를 썼잖아. 그래서 틀린 문장이라고요. 공식을 맞춰 써야 된다니까. 오케이? 이렇게 이해돼요? 여기도 헤드 스터디들을 썼잖아. 가정법 과거 완료. 그죠? 여기는 could solve라고 썼잖아. 가정법 과거. 맞아요? 오케이? 그럼 얘는 맞는 문장이야, 틀린 문장이야? 아니, 정유야.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썼잖아요. 이 공식 보이세요? 가정법 과거 완료잖아. 얘는 가정법 과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쓰니까 틀렸다고요. 공식이 가정법 과거의 공식이 있고 가정법 과거 완료의 공식이 있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쓰니까 얘는 틀렸다고요. 맞아요? 여기도 had studied잖아.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의 공식이야, 가정법 과거의 공식이야? 과거 완료잖아. 그럼 여긴 조동사 뒤에다가 동사의 원형을 썼다고. 그럼 얘는 가정법 과거야, 과거 완료야? 과거잖아. 그럼 이렇게 썼으니까 얘는 맞아, 틀려? 집중해야죠. 딴 생각하지 말고 집중해야죠, 집중. 어? 얘는 사실 봐봐. 그럼 수연, 얘는 맞는 문장이 틀린 문장이야? 그게 맞는 문장이죠. 어잉? 이상하잖아. 오케이? 봐봐. 잘 보세요. 시험 문제는, 그러니까 이거 어렵다고. 잘 들어야 돼, 정유. 이거 집중해야 돼요. 딴 생각하면 안 돼. 이거 공식 외우라니까. 이 공식 가지고 푸는 거라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계속 이렇게 강조하는 거야. 어? 잘 보세요. 현도, 봐야 돼. 이거 어렵다니까. 이 사람들이. 봐봐. 얘는 공식에 맞아 틀려. 공식이 안 맞잖아. 공식이 안 맞으니까 틀린 문장이라고. 그럼 얘는 공식에 맞아 틀려. 공식이 안 맞잖아. 돌아버리겠네. 다시. 공식이 가정법 과거의 공식이 있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의 공식이 있다고요. 어? 알겠니? 근데 얘는 공식에 맞아 안 맞아? 안 맞잖아, 공식이. 앞에는 가정법 과거고, 이 사람들 진짜.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썼잖아. 앞쪽에는 공식 자체가 여기 있잖아. 여기 헤드 PP. 어? 그 여기는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썼다고. 그 얘는 가정법 과거야, 과거 완료야? 과거잖아. 얘는 가정법 과거라고. 공식이 맞아 안 맞아? 안 맞잖아. 이게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그냥 안 맞는다고, 이 사람들아. 됐어요? 그러니까 틀린 문장이라고. 됐어요? 어? 얘는 가정법 과거야, 과거 완료야?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잖아. 어? 그리고 조동사 다음에 동사에 원형 썼다고요. 그 얘는 뭐야? 가정법 과거라고. 공식이 맞아 안 맞아? 안 맞잖아. 근데도 맞는 문장이 된다고. 이해돼요? 어렵잖아. 지금 이해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집중해야지. 다른 생각하고 있어, 다들. 봐봐. 공식이 안 맞으니 틀린 문장인데 똑같이 공식이 안 맞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맞는 문장이 된다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이라고 옆에 써 있잖아. 어려운 걸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왜 대답을 안 해? 다시. 가정법 과거 완료는 현재 사실이야, 과거 사실이야? 과거 사실이잖아. 근데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이야, 과거 사실이야? 얘는 현재 사실 아니야. 어?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충분한 돈이 있었어. 차를 사. 옛날에 돈이 있었으면 지금 차를 사? 그럼 과거의 사건이 현재의 사건에 영향을 줘, 안 줘? 영향이 없어. 어떻게 영향을 줘? 이해돼요? 그럼 자동차 사러 가지고 저 이 차를 주세요. 좋네. 근데 지금은 돈이 없고 옛날에 돈이 많았어. 이 차를 주세요. 차를 주나? 경찰이 오지? 안 준다고 차를. 보세요. 잘 봐봐. 관련성이 있어요, 없어요? 관련성이 없어요. 그래 틀린 문장이 되는 거야. 섞어 쓸 수가 없어. 됐어요? 다시 해봐. 보세요.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죠? 맞아요? 얘는 현재 사실이야, 과거 사실이야? 얘는 과거 사실이잖아. 얘는 과거의 사실이야. 됐죠? 그럼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 완료. 얘는 현재 사실, 과거 사실. 얘는 현재 사실이라고. 맞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그때 그 당시에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면 지금 그 문제를 풀 수 있을 텐데라고 말했다고요. 그러면 그 과거의 사건이 현재까지 영향을 줘, 안 줘? 주지. 예전에 공부를 열심히 했었으면 지식이 쌓여 있을 거고 그러면 지금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거 아니야. 맞니? 그럼 과거의 사건이 현재까지 영향을 주고 있잖아. 맞아? 이럴 때는 공식을 섞었어도 맞다고요. 이해되세요? 어렵죠? 맞아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보라는 거잖아. 왜 다들 멍 때려 이렇게. 다 봐봐. 정리해줄게. 잘 들어. 얘기 잘 들으세요. 가정법 문제를 풀 때 뭘 해야 된다? 공식을 외워야 된다. 이 공식을 외우지 않으면 못 푼다니까. 됐어요? 공식 외우는 방법도 알려줬잖아 아까. 전 시간에.
그럼 이 공식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첫 번째 문제의 유형은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 야, 너 공식 외웠어 안 외웠어? 이거 물어볼 거라고. 공식에 맞아 안 맞아? 앞에 그러니까 종속절과 주절에 공식이 맞아 안 맞아? 이거 물어보잖아. 가장 쉬운 문제 아니야. 됐어요? 일단 무조건 맞아야 돼. 앞쪽이 가정법 과거야, 뒤에도 가정법 과거여야 되고, 앞쪽이 가정법 과거 완료야, 뒤쪽도 가정법 과거 완료가 돼야 된다고. 이 공식이 맞아야 된다고 서로. 이해됐어요, 규현아? 잠 좀 깨시고 정신 차리고 집중하라니까. 콤새 또 졸고 있나? 정신 차려. 남 얘기야? 졸고 야 이상 이 타이밍에 조나 지금. 기면증이야? 봐. 이게 첫 번째 문제라고요. 공식에 맞아 안 맞아? 이게 무조건 나오는 문제야. 공식에 안 맞으면 무조건 틀린 문장이야. 알겠니? 근데 딱 한 가지 공식에 맞지 않더라도 괜찮은 문장이 딱 하나 있다고. 그게 혼합 과정이야. 그럼 얘는 시험에 나와 안 나와? 무조건 나오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아시겠어요? 오케이?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자, 결론. 어쩌라는 거냐면 가정법 문제를 풀 때는 첫 번째 이런 단계로 푸는 거죠. 첫 번째, 공식을 맞춰봐. 이게 공식에 맞냐 안 맞냐? 가정법 과거의 공식, 가정법 과거 완료 공식에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는지를 찾아보셔야죠. 근데 공식이 안 맞아. 다시 공식에 맞아 안 맞아 이렇게 되잖아. 공식에 맞아. 그럼 좋은 거지 뭐. 그럼 공식 잘 썼네. 끝. 그럼 끝이야. 맞으면 됐지 뭐. 근데 공식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무조건 틀렸다라고 하지 말고, 공식에 안 맞는다라고 하면 혹시 얘가 혼합과정이라는 것은 아닌지 요거를 반드시 확인해 보셔라라는 거예요. 됐어요? 요 2단계로 나눠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정법은 좀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식을 안 외우기 때문이야. 아니 공식을 안 외우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안 외우고 어떻게 문제를 푸냐고. 근해 공식을 안 외워서 문제 어떻게 풀 거야? 근해 공식을 니네가 증명해서 풀 거야? 그 짓거리를 왜 하고 있어? 그냥 공식을 외우시라고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공식을 외우고 나면 쉬워진다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공식도 안 외운 사람들이 가정법은 되게 어려운 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걸 안 외우니까 어렵지. 됐어요? 반드시 외우세요. 반드시. 알겠죠? 오케이? 이게 가정법이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봐봐. 두 번째 이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쪽 잘 보세요.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나만 해보자고. 그래 알겠다. 그래 가정법 과거라는 것이 있고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것이 있다는 거 오케이 알겠어. 거기까지는 알겠어. 그런데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얘기 해볼 거냐면 가정법의 표현이죠. 이 가정법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가정법을 나타내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 있더라. 여러 가지 많은 방식으로 가정법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 방법은 뭐가 있니? 첫 번째로 뭐가 있어요? if를 사용하는 방식이 있죠. 그 if를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앞에 나와 있는 여기서 계속 if를 이야기했잖아. 가장 기본적인 가정법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I wish라고 하는 가정법이 있어요. I wish 가정법. 오케이? I wish 이런 거. 세 번째로 뭐가 있냐면 as if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without 이런 것도 있어요. 물론 이거 말고도 더 많아. 훨씬 더 많아요. 뭐 otherwise도 있고요. 뭐 기타 다른 가정법도 되게 많아. 여러 가지로. 근데 너희가 다 알 필요가 없어요. 다 알 필요가 없고 그냥 딱 요 네 가지만 아시면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if를 사용하는 가정법 자체는 if를 사용하는 여태까지 했잖아. 뭘 또 해. 그럴 필요 없더라. 그럼 뭐만 하면 된다? 두 번째. 요거부터 하자.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I wish 가정법이라는 것이 있더라. 뭐 I wish 가정법은 또 뭡니까?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아니에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I wish 가정법이라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I wish라는 말 뒤에다가 I wish 뒤에다가 그냥 써. 뭘? 가정법을. I wish 뒤에다가 그냥 가정법 문장을 쓰시면 돼요. 그 I wish는 뭐야? 뭐뭐라면 좋겠네? 이거죠. I wish는 해석할 때도 뭐뭐라면 좋겠다.
뭐뭐라면 좋겠네. 오케이? 뭐뭐이길 소망하는 거 아니야. 바라는 거 아니야.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거야. 그럼 간단하게 이 I wish 뒤에다가 뭘 쓰라고? 가정법 과거를 쓰던지 아니면 이 뒤에다가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던지 둘 중에 하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I wish 뒤에다가 쓰라고. 근데 이렇게 말해도 조금 어렵죠. 도대체 뭐 어쩌라는 거야? 뭘 쓰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예문 들어줄게요. 예문을 들어보니까 I wish 이렇게 하면 되죠. I wish. 난 이랬으면 참 좋겠네. 한 다음에 뒤에다 뭘 쓰냐면 자 여기 보세요. 공식을 쓰라고요. 근데 잘 봐봐. 이 공식 중에서 이 앞에 있는 걸 갖다 써도 되고 뒤에 있는 걸 갖다 써도 돼요. 둘 다 쓸 수는 없죠. 둘 다 쓰면 안 돼요. 오케이? I wish라는 말 자체가 저 if라는 부분을 대체해 주는 거기 때문에 둘 다 쓰진 않아요. 둘 중에 하나를 쓰세요. 어떤 거? 난 이렇게 써볼게. I wish I were a bird. 내가 새면 참 좋겠다. 이런 거죠. 내가 새라면 참 좋겠네. 이거죠. 저 앞에 있는 부분만 갖고 온 거죠. 우리 아까 들었던 예문 중에서 내가 만약 새라면 그녀가 날아갈 수 있을 텐데 If I were a bird, I could fly to her. 이렇게 썼잖아. 이 부분에서 현도가 정신 차려 여기 봐. 어디 있어? 어디? 요 앞부분만 데리고 온 거라고요. 오케이? 근데 뭘 써도 된다? 뒷부분을 써도 돼. 이렇게. 상관없어 그거는.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럼 써보자. I wish I were a bird. 이렇게 쓴 거죠. 됐어? 그럼 어떻게 써도 된다고? I wish I could fly to her. 써도 돼. 괜찮아. 상관없어. 됐어요? 오케이? 다만 문장을 한 번만 더 써볼게. 어떻게? I wish 이렇게 한 다음에 요번에 뭘 써볼까? 여기선 가정법 과거의 공식을 썼잖아. 그럼 뭘 써야 돼? 가정법 과거 완료의 공식도 써봐야지. 그럼 밑에 거 써보니까 내가 그 차를 살 수 있었더라면 참 좋겠다. 이런 거죠. I wish 한 다음에 I could have bought the car. 이렇게 말한 거라고요. 됐어요? 그러니까 주절을 갖다 쓰건 종속절을 갖다 쓰건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냥 I wish라는 표현만 쓰는 거예요. 됐어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냥 I wish 뒤에다 써라 이거죠. 그런데 조심해. 뭘 조심하냐면 I were 이렇게 썼잖아. 요걸 보면서 요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이거는 가정법 과거구나를 빨리 눈치채야 되고 얘는 보면서 조동사 have pp라는 형태를 썼으니까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눈치채면 돼요. 요 정도를 눈치챌 수 있으면 된다고요.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가정법이 나왔어. 뭘로 바꿀 수 있다? 가정법 뭘로 바꿀 수 있다? 직설법으로 바꿀 수 있다. 가정법은 직설법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럼 해보자. 아까 if란 단어는 뭘로 바꿨어? as. 자, if는 자 이렇게 해볼게. if라는 표현은 직설법으로 바꿨을 때 어떻게 바꿨냐면 as라는 형태를 쓰던지 아니면 뒤에다가 so라는 형태를 쓰던지 둘 중에 하나를 썼잖아. 맞아요? 둘 중에 하나 썼지. 그럼 이제 I wish는 어떻게 합니까? I wish는 직설법으로 바꿀 때 어떻게 바꾸냐면 이런 거죠. 난 이랬으면 참 좋겠네. 근데 얘는 가정법이죠. 가정법이니까 난 그랬으면 참 좋겠어. 그런 일이 발생한 거야, 발생하지 않은 거야? 발생하지 않은 거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아까 내가 그랬잖아. 내가 만약 남자라면 이건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지. 내가 만약 여자라면 이건 말이 되잖아.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는 게 되는 거라고.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서 내가 새라면 참 좋겠어. 난 새야 아니야. 난 새가 아니야. 근데 봐봐. 내가 소망하고 바라는 게 있었지. 소망하고 바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진 거야. 그럼 기분이 어때? 더럽지. 기분 더럽지. 그래서 그걸 쓰자고. 난 기분이 더러워요. 이렇게. 그럼 이제 어떻게 써야 돼? 이걸 다르게 쓰면 좀 그러니까 좀 고상하게 쓰자고. 어떻게? I am sorry. 이렇게. 내가 참 유감스럽네? 이렇게요. 바라는 게 있었어. 그게 안 이루어졌어. 유감스러워. 이렇게 하면 되죠. I'm sorry. 이렇게요. 여기서 갑자기 I'm sorry 미안한 뭘 미안해 갑자기. 그냥 유감스러운 거죠. 됐죠? 미안하지 마. 유감스러운 거죠. 됐죠? I'm sorry. 유감스럽다. 뒤에는 그냥 쓰시면 되죠. I'm sorry that 한 다음에 난 새 아니야. 나 새 아니야. 새 아니야. 어떻게 써야 돼? 난 새가 아니다. 어떻게 써야 돼? I. 그렇지. I am not a bird. 이렇게 써야죠.
I am not a bird. am not a bird. 됐어요? 왜? 가정법 과거는 뭐니까? 공식 다시 보세요. 공식 보세요. 가정법 과거는 뭐니까? 현재 사실. 사실은 뭐? 직설법. 직설법으로 바꾸면 뭐? 현재 시제. 보이십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거라고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봐봐. 밑에 것도 한번 해볼게. I wish I could have bought book, bought car 이렇게 썼잖아. 됐습니까? 얘를 바꿔볼게. 야, 내가 그 차를 살 수 있었더라면 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 차를 살 수 있었더라면 됐습니까? 그럼 내가 그 차를 살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결국 그 차 샀어 못 샀어? 못 샀어. 오케이? 뭐 그 차문 하늘로 열리고 막 이러잖아. 그런 차 내가 사고 싶은데 사 못 사? 못 샀잖아. 어? 차문이 왜 하늘로 열리는지 몰라. 아무튼 이런 거 있죠. 야, 우리 아파트 단지 보니까 그런 차에 서 있더라. 2대나. 순간 인증샷을 찍을 뻔했어. 그래서 그거 찍진 않은데. 아무튼 어쨌거나 I wish 내가 바랬잖아. 일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분 어때? 기분 더럽다니까. 유감스럽지. 어떻게 써야 돼? I am sorry. I'm sorry that 이렇게 쓴 거죠. I'm sorry that. 됐죠? 그럼 다음에 내가 그 차를 살 수 있었다고 없었다고? 없었다고. 자 쓰세요. 어떻게 써야 돼? I 그렇지. I could not couldn't 여기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려해요. 여기 되게 많이 헷갈려해. 왜 헷갈려하냐면 일단 여기 have pp가 있는데 이 have pp 어떡합니까? have pp 이 have를 어쩔까요? 아니라고 신경 쓰지 마시라고. 왜? 가정법 문장은 그냥 공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냥 공식이야. 내가 계속 강조하잖아. 공식이라고. 신경 쓰지 마. 필요 없어. 그냥 무조건 뭐만 쓰면 돼? 그냥 과거 시제야. 그냥 과거 시제로만 쓰면 돼. 알겠죠? 가정법은 have pp, have를 어쩔까요? 아니 신경 쓰지 마시라고. 공식이라고 그건. 됐죠? 그러니까 필요 없고 그냥 과거 시제 쓰시면 돼요. 이미 시제는 여기서 나타냈잖아. 그럼 뒤에 뭘 써야 돼? 그래 그냥 by야. 알겠어요? 뭐 have 어쩌고저쩌고 신경 쓰지도 마. 그냥 과거로만 쓰면 돼. 그래서 couldn't buy the car 이렇게 쓰면 되더라. 됐죠? 이게 IUC 가정법인 거예요. 됐죠?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다만 연습이 좀 필요해요. 이게 가정법은 다른 것보다 가정법은요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저런 거구나 라고 설명됐잖아? 그럴 듯해요. 내가 아는 것 같아 마치. 근데 절대로 아니에요. 실제로 문장을 썼을 때랑 되게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진도를 조금 빠르게 당기고 뒤쪽에서 연습을 실제로 많이 해보도록 합시다. 자 됐죠? 됐죠? 이게 IUC 가정법이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3번. 세 번째는 뭐냐면 as if 가정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as if. 근데 I wish는 뭐뭐를 하면 좋겠네, 뭐뭐라면 이란 의미잖아. as if는 무슨 뜻이냐면 as if는 마치 뭐뭐처럼 이런 뜻이에요. as if는 마치 뭐뭐처럼 이란 뜻이에요. 마치 뭐뭐처럼. 그래서 as if라고 하는 것은 뭐랑 같다? as if는 as though라는 단어랑 똑같은 거예요. as if나 as though나 똑같은 말이라고요. 마치 뭐뭐처럼 이란 뜻이에요. 그럼 얘는 뭡니까? 얘도 가정법이에요. 뭐 어쩌라는 겁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as if 뒤에다가 뭘 쓰라는 거야? 그냥 이 뒤에 가정법을 쓰시라는 거예요. 그냥 가정법을 쓰시면 돼요. 됐어요? 예문. 얘도 예문을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He talks. 아니 그 사람이 자꾸 이야기를 해. 그 사람이 막 이야기를 하는데 he talks as if. 마치 그가 he knew everything. 아니 그 사람은 지가 다 아는 것처럼 말해. 이런 거죠. 지금 해석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은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말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오케이? 이게 보여야 돼. 현도 봐봐. 이게 보여야 돼. 여기서 as if라고 한 다음에 knew라는 단어를 썼다는 게 보여야 된다고요. 됐어요? 왜 knew를 썼습니까? 가정법이니까. 얘가 가정법인 거죠. 그래서 해석 어떻게 한다고요? 얘는 가정법보다 가정법 과거다. 그러니까 얘는 뭐다? 현재 사실이다. 현재 사실이니까 지금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떠들어댑니다. 이런 말이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얘는 바꿔. 얘 또 한 가지 문장을 더 써보면 이렇게 쓸 수도 있죠. He talks. 아니 그 사람이 지금 이야기를 하면 talks니까 지금 이야기를 막 해. 말을 막 하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as if라고 한 다음에 뒤에 he had known.
everything. 이렇게 문장 쓸 수 있다고요. 됐어요? 그러면 he talks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as if he had known. 이 had known을 보면서 뭐가 생각나야 돼? 이거 가정법 과거 완료다. 그럼 얘가 가정법 과거 완료다. 가정법 과거 완료다. 그럼 얘는 뭐다? 얘는 과거 사실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예전에 다 알았었던 것처럼 지금 떠들어대 이 새끼 이런 거죠. 예전에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됐어요? 그러니까 과거 사실이니까. 됐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너희가 공식이 머릿속에 있지 않으면 헷갈린다고요. 그렇죠? 다시 과거형 동사니까 뭐? 가정법 과거다. had pp를 썼으니까 뭐다? 가정법 과거 완료다. 이걸 빨리빨리 아셔야 된다고요.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봐봐.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가정법이잖아. 이 가정법을 뭘로 바꿀 수 있다? 이거에 대한 진실을 말할 수 있다. 얘에 대한 진짜는 뭐냐 이런 거죠. 얘에 대한 진짜는 이런 거죠. 얘를 직설법으로 바꿨을 때는 어떻게 바꾸냐면 얘는 좀 특이해요. 어떻게 바꾸냐면 이렇게 바꿉니다. In fact.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In fact. 사실은 이렇게요. In fact. 한 다음에 as if 가정법에서는요. 이 뒷부분만 쓰시는 거예요. In fact 하는 뒷부분만 쓰시면 돼요. 뒷부분만. 앞에는 안 쓰고. 사실은 알아 몰라. 몰라. 언제? 지금 몰라. 어떻게 써야 돼? He 불러보세요. He 그렇지. Doesn't. He doesn't know everything.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것도요. 밑에 것도 바꿔보면 어떻게 된다? 사실은 말이야. In fact 사실은 알았어 몰랐어. 몰랐지. 이렇게 다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지. 어떻게 써야 돼? He 그렇지. didn't 다음에 뭘 써야 돼요? 그렇지. didn't know everything. 이렇게 말해야지. 됐어요? 이게 맞는 거지. 이해되었습니까? 오케이? 이게 가정법이다. 됐죠? 이런 걸 가정법이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as if 가정법인데요. 사실은 중등 과정에서 as if까지 다루는 학교가 많지는 않아요. 오케이? 근데 이 근처에 있어요. 이 근처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as if 가정법까지 나오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개정된 교과서로 수업을 하잖아요. 계속해서 개정된 거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요번에 올해 중3께 개정이 되죠. 작년에 중2까지 개정이 됐고요. 그래서 너희도 어차피 개정된 교과서를 볼 건데 옛날에는 이제 그 중2 커리큘럼에 가정법이 나오는 학교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 출판사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중2나 중3 때 걸쳐서 나오게 되거든요. 이제는 바뀌어서. 그래서 요것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사실은 I wish나 as if 가정법은 중3 때 나와요. 중3 과정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너희가 저런 것도 있구나 정도. 그냥 저런 것도 있어. 가볍게 알아두시는 것도 괜찮아요. 됐죠? 근데 뭐니 해도 내가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다? 공식이다. 저 공식만큼은 꼭 외워두셔야 된다. 그래야지 나중에 다시 공부했을 때 기억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다음으로 가볼게요. 그 다음은 어떤 얘기할 거냐면 약간 특이한 녀석. 요 재밌는 거 하나 알려줄까요? 4번 재밌는 거. 재밌는 거 하나만 알려드리면 이런 게 있어요. without보다 얘는 번호 하지 맙시다. 그냥 특이하게 이렇게 하나 합시다. 자, 이렇게 하죠. 수업을 쭉 하다 보니까 가정법 쭉 수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렵잖아. 우리 평소에 하던 것보다는 조금 어렵다고요. 문장도 막 바꿔봐야 되고 막 이런다고 좀 어렵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시간이죠. 이제 이렇게 생각해보죠. 우리가 이제 쉬는 시간을 가질 시간이에요. 우리 잠깐 쉽시다. 이런 거죠. 잠깐 쉽시다. 오케이? 우리 잠깐 쉬어야 될 시간입니다. 잠깐 봐봐, 수연아. 우리가 쉬어야 할 시간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지? 수연이 이런 생각이죠. 어쩌라고. 이런 거죠. 잘 봐봐. 내가 말하는 걸 잘 들어봐. 우리가 쉴 시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여기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뭐야? 쉬겠다? 이거 물론 쉬겠다야. 근데 우리가 쉴 시간이야. 이게 무슨 뜻이야? 우리가 오늘 배웠던 거랑 연결시켜서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 쉴 시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쉬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맞아? 내가 만약 새라면 무슨 뜻이야? 난 새가 아니란 뜻이야. 이해돼요? 내가 날 수 있다면 못 난다는 뜻이야. 이해돼요? 내가 여자라면 여자가 아니란 뜻이야. 이해됩니까? 우리가 쉴 시간이야 라는 말 자체는 쉬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봐봐. 우리 쉴 시간입니다. 이렇게 할까요? It's time. It's time. 뭐뭐 할 시간이죠. 뭐 할 시간이야? For us to take a break. 자, 우리 쉴 시간이에요. 오케이? 쉬는 시간을 가져야 될 시간입니다. 됐죠? 근데 이거 있잖아. 제목을 써줄게요. 이게 가정법 과거예요. 이게 가정법 과거 문장이에요. 오잉? 특이하죠? 이게 어떻게 가정법입니까? 말했잖아요. 이게 지금 이 순간에 안 하고 있다는 뜻이라고요. 그럼 현재 사실과 반대로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쉬고 있지 않는데 쉬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 현재 사실과 반대라서 가정법 과거가 되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시험에 나옵니까? 시험에 나와봤자 너희들은 그냥 맞출 수 있죠. 왜냐하면 그냥 의미상 주어가 나왔군요. 투부정사가 나왔습니다. 그냥 이렇게 풀 거라고요.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얘는 시험에 안 나와요. 얘를 문장을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It is time 한 다음에 It is time 앞엔 그대로 쓰시고 for us가 아니라 that을 써주는 거죠. It is time that 한 다음에 that은 접속사죠. 접속사니까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주어가 나와야 돼. 그래서 we 쉬어야만 해. should 뭐뭐 해야 할 시간이니까 should take a break 이렇게 쓰면 되죠. 근데 이렇게 써놓고 나서도 너희는 이게 가정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뭐뭐 해야만 하는구나. 그냥 과거형 그냥 조동사를 썼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얘도. 뭐야? 시험에 뭐가 나온다는 걸 도대체. 마지막에 세 번째 게 시험에 나와요. It is time that 한 다음에 이게 뭐라고요? 가정법 과거라고요. 가정법 과거. 그러니까 뭘 써야 돼? It is time that 한 다음에 we took a break 이렇게 나온다고요. 중요한 거 뭐라고요? took라고 하는 과거형 동사를 써야 된다고요. 아니 왜 갑자기 과거형 동사를 씁니까? 라고 한다면 이거 뭐니까? 가정법 과거니까. 이게 가정법이니까.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It is time 이 표현을 기억하세요. It is time이야. It is time 이라는 표현이 가정법이다. 참 특이하죠. 오케이? 참 재밌는 녀석이라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진짜로 쉬는 시간이에요. 잠깐만 쉽시다. 지난 시간에 그 연습 문제 부분에 그림이 없는 게 좀 많죠. 그림이 있어야 되는 없는 것도 있고 막 그러잖아. 그래서 그거는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없거나 하는 것은 빼세요. 풀지 마시고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 봅시다. 가정법의 가장 마지막에 나와야 되는 것이 저기 번호로 본다면 네 번째 뭐냐면 바로 without이죠. without이라는 가정법이 있어요. without 가정법. 근데 얘는 좀 특이해요. without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특이한데 얘를 왜 특이하다라고 표현을 하냐면 without이라는 녀석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without 생각해보니까 잘 보면 without은 얘는 뭐다? without은 전치사죠. without은 전치사라고요. 생각해보면 전치사? 얘가 무슨 뜻이죠? 전치사라는 것은 뒤에 뭐만 쓰겠다? 뒤에다가 명사만 쓰겠다 이 뜻이죠. 뒤에 전치사밖에 안 나온다. 명사밖에 안 나온다고요. 즉 다시 말해서 전치사 다음에 명사이기 때문에 얘가 가정법 과거인지 가정법 과거 완료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쩌라는 겁니까?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봐. 전치사 뒤에 명사만 나왔다라는 것은 그 뒤쪽에 뭐가 존재하겠다? 주어랑 동사가 따로 존재할 거다라는 뜻이죠. 결국에는 뭐가 있다? 동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이 동사, 뒤에 나오는 동사, 이 동사의 모습을 보고 가정법 과거인지 가정법 과거 완료인지 이걸 찾으면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보니까 얘를 한번 가보죠. 예를 들어 보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without 이라고 쓴 다음에 without your help. without your help. 당신의 도움이 없다면 이라고 해석을 해야 됐지. 당신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이라고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죠. 이해됐죠? 이거 어떻게 알아? 이것만 가지고. 그래서 뒷문장을 봐야죠. 뒤에 보니까 he would fail
the exam. 이렇게 쓴다고요. 이렇게 쓰고 나면 이 뒤에를 보니까 would fail 이런 형태를 보니 이거 가정법 과거다. 그래서 당신의 도움이 없다면 이라고 쓸 수 있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봐봐.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뭐예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결국에 가정법이라는 것이 뭐다? 조동사와 시제가 합쳐진 거다. 시제. 그 시제 표현을 보고 그 녀석의 생김새를 보고 가정법 과거인지 가정법 과거 완료인지를 생각하시면 되더라. 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의 without 있잖아. 이 without이란 녀석은 바꿔 쓸 수 있어요.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 얘는 but for 이란 형태로 바꿔 쓰기도 해요. but for 이라고 쓰면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뭐가 없다면 이란 뜻이야. 그럼 얘는 마찬가지로 전치사이기 때문에 구별이 안 돼요. 그럼 이렇게 구별할 수 없는 거 말고 아예 다른 거 없습니까? 얘는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만약에 if it were not for if it were not for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어요. 여기서 if it were 이라는 형태를 쓴 걸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죠. 이거 가정법이구나. 아까 분명히 저쪽 보세요. 공식 보세요. 가정법 과거에서 비동사 뭐만 쓴다? 비동사는 were만 쓴다. 이렇게 말을 했었던 거잖아요. 기억나시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도 가정법 과거구나 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요 다음에 여기다 별표 쳐놓으세요. 별표 쳐놓으시고 if it were not for 이거랑 같은 말이 뭐가 있냐면 얘랑 같은 말이 바로 이거예요. were it not for. were it not for. 이건 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냐면 접속사가 사라졌죠. if가 사라졌다고요. 자, 여기 적어 놓으시면 되죠. if를 생략하면 요 if라는 것을 생략할 수 있어요. 가정법에서 기억해 주세요. 가정법에서 요 without 가정법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말했던 모든 가정법에서 if를 생략할 수 있어요. if를 생략하면 주어랑 동사의 위치를 서로 바꿔줘요.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가정법에서 if를 생략하면 주어 동사의 위치를 서로 바꿔요. 그래서 if it were not for가 were it not for 이게 된 거죠. 됐습니까? 예문 하나만 더 들어드릴게요. 하나만 더 예문을 들어드리면 자 마찬가지로 without your help without your help 라고 쓴 다음에 이 뒤에다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쓸게요. he would have failed the exam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여기는 어딜 봐야 돼? 조동사 have pp라는 형태를 보는 거죠. 조동사 have pp. 조동사 have pp라는 형태를 보고 나니까 이거 가정법 과거 완료구나. 가정법 과거 완료이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다? 이 without을 이렇게 바꿔 쓰면 되죠. without이라는 녀석을 이렇게 마찬가지로 but for 로 바꿔 쓰기도 하겠지만 얘를 또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다? 얘를 if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죠.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어떻게 바꿔 써야 돼? if it had not been for 이렇게 바꿔면 되죠. if it had not been for 얘를 한 번 더 바꿀 수 있죠. 한 번 더 바꾸면 어떻게 돼? if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랬잖아. if를 생략하니까 뭐가 돼? 얘도 마찬가지로 had it not been for if it had not been for, had it not been for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더라. without 가정법은요. 이렇게 문장을 바꿔 쓸 수 있다는 것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이게 가정법. 여기까지가 가정법이에요. 되셨죠? 오케이? 이쪽으로 돌아옵시다. 쭈루룩 이야기를 한 걸 결국에 종합을 해보면 이렇게 쭉 종합을 해보면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뭐대로? 철저하게 공식대로만 움직이죠. 그러니까 공식대로만 너희가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공식을 제대로 외우지 않은 상태에서는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나한테 물어보고 있는 게 뭔지 잘 알 수가 없을 거니까요. 그래서 공식을 반드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